안녕하세요. 느리게 걷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지만 깊은 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과는 대화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또 어떤 사람과는 5분만 있어도 숨이 막히는 경험 말입니다. 분명 같은 나이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대화 잘하는 사람들이 절대 놓치지 않는 단 5가지 말의 비밀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 5가지만 알면 어떤 사람과도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는 거입니다. 정말 간단한 말 한마디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사람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죠. 잠깐,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또 뻔한 소통 이야기겠지라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들어본 그 어떤 대화법보다도 실용적이고 즉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알게 된 후 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고 말하기 편해졌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 실수했을 때입니다. 얼마 전 카페에서 목격한 일입니다. 한 여성분이 커피를 쏟으셨습니다. 테이블과 옷이 다 젖었죠. 당황한 그분은 서둘러 닦으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웃으며 평소 그분이 덤벙거린다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순간 그분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휴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분명 농담처럼 한 말이었는데 그 말이 그분의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거죠. 하지만 그때 다른 친구가 괜찮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많이 당황했겠다고 하면서 다치지 않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말에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긴장이 풀린 듯 살짝 웃으며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반응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 실수하면 왜 그런 실수를 하느냐고 묻거나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느냐고 핀잔을 주곤 합니다. 또 그랬다며 한숨을 쉬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말들이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이미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마디 더 얹으면 자신감은 무너지고 관계의 벽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렇다면 센스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말할까요? 괜찮다고 말하며 그럴 수도 있다고 위로합니다. 많이 당황했겠다고 감정을 헤아려 주죠. 실수해도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상대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왜 이런 말이 효과적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면 불안과 창피함이 먼저 밀려옵니다. 자신 때문에 분위기가 망쳤나 싶고 다들 자신을 바보처럼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괜찮다며 위로해 줍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면서 많이 당황했겠다고 공감해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자신만 바보가 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실수 하나로 자신의 존재가 부정되는 건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왜 그렇게 덤벙거리느냐는 말을 듣거나 맨날 이런다는 핀잔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더 움츠러들고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주변을 더 의식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실수는 더 자주 생기죠. 이번엔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나 또 뭐라고 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손은 더 굳어지고 말도 꼬이고 평소처럼 행동하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 앞에서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위축되는 내 모습이 싫어지고 실수하면 또 지적받을까봐 입을 닫고 행동을 줄이고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싶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럴 때 꼭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자신이 틀린 말을 했느냐고 반문하거나 장난이었는데 왜 예민하게 구느냐고 합니다. 그렇게 예민하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솔직하다는 핑계로 남에게 아무 말이나 던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런 말들은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 화풀이일 뿐입니다. 상대가 기분 나쁘든 말든 상관없고 오히려 본인이 불편해지지 않으려고 무심한 태도로 상황을 넘기는 거죠. 더 솔직하게 말할까요? 이런 말은 공감 없는 사람들의 방어 기제입니다. 자신은 틀린 말을 안 했다고 우기면서 상대의 감정을 가볍게 무시하는 거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같은 말이 돌아오면 그 누구보다 먼저 상처받습니다. 누군가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이 험하냐고 하거나 맨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말하면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끈하면서 온갖 변명을 늘어놓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를 망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괜찮다며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 이 한마디가 상대의 불안을 줄여줍니다. 많이 당황했겠다고 하면서 감정을 인정받으면 마음이 풀립니다. 신경 쓰지 말라며 별일 아니라고 하면 긴장이 풀리고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공감 대화의 핵심입니다. 실수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나요? 아마도 왜 그랬느냐는 추궁이 아니라 괜찮다는 위로와 다음엔 더 잘할 거라는 격려겠죠. 이제 우리가 그 말을 할 차례입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차갑게 쏘아붙일 것인가 아니면 따뜻한 한마디로 감싸줄 것인가입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말이란 마음을 그리는 그림이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마음에 남는 그림이 달라집니다. 오늘 실수한 누군가가 있다면 위로의 말을 꼭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억울해할 때입니다. 성훈 씨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몇 달 동안 공들인 프로젝트가 엉뚱한 실수 하나로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실수가 성훈 씨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팀에서 자료를 잘못 전달했는데 상사는 회의에서 책임자가 성훈 씨였으니 미리 확인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변명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싫었거든요. 그러나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 동료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말은 그냥 잊어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면서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본인만 손해본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 혼자 사귀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봐도 얼마나 답답했을지 알겠다면서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자신이라도 속상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쌓였던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억울할 때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억울함은 감정을 인정받지 못할 때 더 깊어지는 감정이거든요. 그냥 참으라는 말은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괜히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은 그 사람의 고민을 가볍게 넘기는 말이고요. 하지만 누군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자신이라도 화가 났을 거라고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많이 답답했겠다고 공감해준다면요? 쌓였던 감정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내 감정을 대신 느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억울함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억울해서 속이 터질 것 같은데 그냥 넘기라는 말을 듣거나 참는 게 답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괜히 나섰다가 더 피곤해질 거라는 말이나 어차피 뭐가 바뀌겠느냐는 말을 들으면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괜히 덧붙여서 더 화나게 만들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작 본인이 억울할 때는 다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하거나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 누구보다 크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남이 힘들어할 때는 그냥 참으라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억울한 감정을 먼저 알아주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공감을 갈망한다고요. 그러나 공감 없는 조언은 그 어떤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참으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그럴만했고 이해한다는 공감입니다. 오늘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공감의 말을 꼭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을 다르게 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지쳤을 때입니다. 지훈 씨는 탈진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달째 야근이 반복되었고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거든요. 출근길에 거울을 보니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상사는 무리한 요구를 했고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새로운 일을 떠넘겼죠. 내일까지 마무리하라는 말을 듣는 순간 지훈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책상을 바라보다가 그냥 무기력하게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과 간만에 가진 자리에서 지훈 씨는 힘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진짜 너무 지친다면서 몸도 마음도 한계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다들 힘들다며 자신만 그러냐고 말했습니다. 누가 안 바쁘겠느냐면서 그냥 버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직장이 있는 게 어디냐며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지훈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들 힘들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너무 힘든 건 바로 나 자신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말을 들으니 괜히 혼자 예민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면서 요즘 너무 바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친 거 보면 진짜 많이 버틴 거라고 하면서 무리하지 말고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내 힘든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지쳤을 때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라 공감입니다. 이미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다들 힘든데 나만 이런 건지 말입니다. 그런데 다들 힘들다는 말은 그 고민을 가볍게 만들어버립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참으라는 의미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 누군가 진짜 많이 힘들겠다고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요즘 너무 바빴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지친 거 보면 진짜 열심히 살아온 거라고 말해준다면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쌓였던 감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힘든 상황은 그대로지만 내 감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정작 자기들이 힘들 때는 누구보다 먼저 말합니다. 자신이 진짜 한계라고 하면서 너무 피곤하다고 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미치는 줄 알았다고 하면서 위로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남이 힘들어하면요? 다들 힘들다며 자신만 그러냐고 하거나 이런 걸로 힘들어하면 어떻게 사느냐고 합니다. 그렇게 약해서 세상을 어떻게 버티겠느냐는 말들을 쉽게 던집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정작 본인이 힘들면 좀 들어달라고 하면서 진짜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아무도 내 고생을 몰라준다고도 하고요. 왜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이 힘들면 그렇게 차갑게 할까요?
이런 말들이 쌓이면 상대는 더 이상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공감해주지도 않을 테니 괜히 힘들다는 얘기 꺼내서 손해보느니 그냥 참자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는 멀어지고 서로의 마음엔 벽이 생깁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짜 위로는 조언이 아니라 그저 너의 아픔을 안다는 한마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사람이 지쳤을 때 필요한 것은 이겨내라는 충고가 아닙니다. 그럴만하고 많이 힘들었겠다는 공감입니다. 오늘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공감의 말을 꼭 건네보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버틸 힘이 됩니다. 네 번째는 상대가 불안해할 때입니다. 유진 씨는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연습했던 말들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며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동료가 별거 아닌 걸로 왜 이렇게 떠느냐고 말했습니다. 하다 보면 다 되는 거라면서 이렇게 긴장해서 잘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내 걱정이 가벼운 일처럼 느껴졌고 괜히 나만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긴장될 수밖에 없다면서 중요한 자리라고 했습니다. 지훈 씨라면 잘할 거라며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유진 씨의 어깨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누군가 내 불안을 인정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안심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불안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괜찮다는 가벼운 위로가 아닙니다. 불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걸로 왜 그렇게 긴장하느냐는 말이나 하다 보면 다 된다는 말은 상대를 다독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불안을 더 키웁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지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한 감정을 더 숨기게 되거든요. 반면 긴장될 수밖에 없다며 중요한 자리라고 인정해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라면 잘할 거라며 걱정되는 부분이 뭔지 물어본다면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당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자신이 이상한 게 아니고 이 정도 불안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내 불안을 공감해 줄 때 비로소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불안한 사람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속상해하면 안 된다거나 다 지나간다며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좋아질 거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들은 불안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더 초조하게 만듭니다. 긴장하는 내 모습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고 괜히 내 감정을 숨겨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반면 그럴 수 있다며 충분히 속상할 만하다고 말해주면 어떨까요?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자신은 그 사람 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안다고 말해준다면요. 이런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진짜 위로는 해결책이 아니라 내 감정을 이해한다는 한마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오늘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공감의 말을 꼭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대가 속상할 때입니다. 정숙 씨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툭 던진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아침부터 분주했던 하루였습니다. 아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는데 어제 내준 숙제를 깜빡한 걸 알았습니다. 빨리 챙겨가라며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하라고 말했는데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는 잔소리 좀 안 하면 안 되느냐면서 엄마가 뭘 아느냐고 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도 했고요. 그 말에 정숙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단순히 숙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해줬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나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가라앉은 채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애들이 크면 다 저렇게 변하나 보다며 아침에 아들이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원래 다 그렇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춘기라 그런 거니까 너무 의미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들은 다 컸다고 생각한다면서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괜히 말을 꺼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춘기라는 건 알지만 지금 당장 내 기분이 속상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친구는 그 감정을 너무 쉽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때 친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정숙 씨 입장에서야 얼마나 속상하겠느냐면서 그런 말 들으면 아플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내 기분을 이해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속상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말라거나 별일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이나 그럴 수도 있으니 너무 의미 두지 말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들은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상대의 감정을 가볍게 넘겨버리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지 이 정도로 속상해하는 게 잘못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속상함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감정이 아닙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을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반면 그럴 만하다며 충분히 속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주면 어떨까요?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안다고 하면서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마음이 안 좋을 거라고 말해준다면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내 감정이 부정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자신이 이상한 게 아니고 이렇게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내 감정을 공감해 줄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진짜 위로는 해결책이 아니라 내 감정을 이해한다는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속상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충분히 속상할 만하다는 공감입니다. 오늘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공감의 말을 꼭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상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실수한 사람에게는 괜찮다며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해주세요. 억울한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자신이라도 속상했을 거라고 공감해주세요. 지친 사람에게는 많이 힘들었겠다며 얼마나 애썼는지 안다고 말해주세요. 불안한 사람에게는 긴장될 만하다며 그 사람이라면 해낼 거라고 격려해주세요. 속상한 사람에게는 그럴 만하다며 충분히 속상할 수밖에 없다고 공감해주세요. 이 5가지 공감의 언어를 기억하세요. 언제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다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낄 거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순간들을 말입니다. 그때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나요? 아마도 잘못했다는 지적이 아니라 힘들었겠다는 위로였을 거입니다. 그런 걸로 속상해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속상할 만하다는 공감이었을 거고요. 그 말을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줄 차례입니다. 말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어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선택해야 할까요? 분명한 건 이 선택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라는 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조언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그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많이 힘들었겠다는 한마디부터 시작해 보세요. 누군가 실수했을 때 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그 당황스러운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괜찮다며 그럴 수도 있다는 한마디부터 시작해 보세요. 누군가 속상해할 때 달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그 속상한 마음을 인정해 주세요. 충분히 속상할 만하다는 한마디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이런 작은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여러분 주변의 모든 관계를 바꿀 거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거고, 여러분 자신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입니다. 더 따뜻한 사람, 더 믿음직한 사람, 더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말을 하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행복해진다는 거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순간 내 마음도 함께 따뜻해지거든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순간 나 자신도 위로받는 기분이 듭니다. 이게 바로 공감의 마법입니다.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돌아오는 선물이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나요? 미안했던 사람, 고마웠던 사람, 아니면 앞으로 더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오늘 한마디 건네보세요.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요즘 어떤지, 힘들지 않은지 묻는 간단한 말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진심이거든요.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마음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상대방이 정말 힘들어할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건네는 한마디가 가장 소중하거든요. 평소에는 무심했다가 갑자기 좋은 말만 한다면 오히려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이런 말들을 건넨다면 분명히 달라질 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공감의 말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떠오른 경험이나 느낌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도 더 좋은 부모,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지혜로운 이야기의 길을 함께 걷는 따뜻한 발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